자, 지금 일본 후지산이 이 폭발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확진자도 폭발이고요. 화산도 폭발이고, 네. 다 폭발이네. 금리도 폭발이고, 헐. 거기에 이제 환율도 폭발이라서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후지산 폭발은 사실 제일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면 이 파편이 튀거든요. 네. 지진은 괜찮아. 방파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열도 남부에서 뭐 난카이 트로프 이런 대지진 뭐 쓰나미 괜찮아. 우리한테 크게 영향 안 미치는데 이 화산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뜨고 있는 저게 이 일산화탄소량을 기상위성이 관측한 겁니다.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황화수소나 이런 그 공장 지역,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떼는 지역 이거나 아니면 화산지대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지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그나마 그 일부 지역만 약간 희끗하게 보이는데 중국의 베이징과 텐진 중심으로 굉장히 진한 일산화탄소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왜 저러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뭔가 열심히 공장이 돌고 있다는 얘기겠죠. 난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석탄 난방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네. 저거 추운 지역에서 석탄 난방을 떼면서 석탄이 이제 타면서 나는 일산화탄소가 저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고 있는 거고 저게 우리나라로 좀 흘러 들어오면서 좀 옅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건데 묘하게도 일본의 저 일산화탄소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왜 보여질 수가 없냐면 일본은 사실상 난방을 전부 다 도시가스에 70% 이상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저 지역이 어디냐면 후지산하고 인접한 말하자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공장 시설 자체가 없어요. 살고 있는 마을 자체가 없는데 뭐지? 저 지역에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땅에서 새 나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땅이다. 저기는 공장도 없고 민가도 없는 지역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땅에서 솟아올랐겠지. 그럼 저 자리에 있는 솟아오를 만한 위치가 후지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헐. 그래서 저 위치에서 저만큼의 일산화탄소 배출이 있다고 하는 거는 후지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딘가 가스가 새 나오고 있을 만큼 분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게 분화하게 되면 피해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동경을 비롯한 저게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 만일에 분화를 하게 되면 지형 구조상 이게 남쪽 바다 쪽으로 이게 쭉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저 화살표 오른쪽에 도쿄도가 위치를 하거든요. 후지산 오른편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대하고는 여기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저게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남쪽 바다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후지산이 분화를 하면. 그래서 이러한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용암에 의한 피해보다는 화산재라든지 유독가스들이 일단 도쿄나 오사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게 쌓여가지고 피해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용암 자체는 바다 쪽으로 흘러가게끔 구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쿄와 오사카 지역의 오른쪽, 그러니까 저거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도쿄, 오사카 왼쪽에. 근데 도쿄와 오사카 지역 오른쪽에도 활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후지산 분화가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 저 화살표보다 훨씬 오른쪽 이 관동 지역의 우측편에 남아있는 활화산들이 영향을 받아서 분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흘러내리는 용암은 바로 도쿄도하고 오사카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맨 오른쪽에 모키나와가 있는 큐슈
그 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 이제 본수라 그래갖고 일본 중앙에 있는 섬이고 오키나와가 위치해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저 큐슈 섬이 있잖아요. 저 큐슈 섬 지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마그마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마 방이 뭐냐면 예전에 화산이나 용암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마그마가 차 올랐다가 그게 흘러내려서 다시 이 지층으로 내려간 거야, 지하로. 근데 거기가 빈 공간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암이 들어왔다 나간 자리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걸 이제 마그마 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그마 룸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제일 큽니다. 약 35억 톤 정도의 그 이상의 마그마가 저 안에 차오를 수 있는 마그마 저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차 있는 건 아니야. 빈 땅으로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저 큐슈 지하에 있는 엄청난 그 마그마 방 주변에 아소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모의 다케다 구 이쪽 그리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남단에 있는 사쿠라지마 화산 같은 쉽게 말해서 아소산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활화산들이 지금 전부 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전부 다 이게 6년 전부터 분할을 시작하면서 세 화산 모두 다 작년에 근래 최고치의 화산 분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화산이 분화할 만큼 마그마가 올라와서 아까 얘기했던 엄청난 큐슈 지반 밑에 있는 마그마 방을 채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 지금 쉽게 말해서 폭탄의 장약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저기가 만일에 폭발하면 최소 1억 5천만 이상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올해 1월 10일 기사인데 뉴시스 기사입니다. 초거대 분화 시 일본 1억 2천만 명 사망. 일본 인구가 1억 5천. 다 죽는다는 1억 거죠. 1억 2,500만 정도 되는데 이대로 소멸할 수 저 있고. 1억 2천만 명은 3,500만 명만 일본 사람입니다. 9천만 명은 중국 사람입니다. 왜?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저기 큐슈 지하에 있는 저 마그마 방이 차올라고 폭발한다고 하면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대한 화산 폭발과 함께 충격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일단 그 충격파로 인해서 지역 주변 동아시아 주변 국가에 있는 웬만한 그 건축물들은 전부 다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통가 화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있는 6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한동안 흔들려갖고 문제됐었잖아요. 그래요? 그 이상의 충격파가 발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해일이 일어나겠죠.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저기서 터져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데는 방파제가 돼 있어요. 그치, 그쪽은. 그쪽은 남쪽으로 서남 더 가 해안 있으니까. 쪽은 서남 해안 쪽은 이 전부 다 그 일본에 있는 기존의 규슈섬이 막아줍니다. 문제는 옆쪽에 있는 중국 대륙의 광동성, 상하이를 비롯한 광동성까지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화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터지면 후지산 규모의 아마 40배, 50배로 터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 후지산은 그러니까 장난인 거야. 저기서 만일에 터지면 일단 일본 우측에 있는 애들은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게 충격을 받겠지만 이 쓰나미가 밀어버릴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중국의 상하이를 비롯한 남동 공업지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쓰나미의 높이가 뭐 60m에서 150m까지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가깝기도 더럽게 가까워요. 그러게요. 직선거리로 4,500km가 안 됩니다. 터지는 순간 한 방에 상하이가 물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상하이, 소주, 광저우, 항저우 이런 지금 중국 현대 그 뭐랄까 산업단지
정밀산업단지, IT단지, 금융단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9천만 명 이상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충격파에 의해 가지고 충격을 받을 거고요. 일부 제주도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주도도 위험하나? 예. 그리고 부산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 크수 화산하고 직선 거리로 400~500km 정도 거리기 때문에 우리도 막강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더 괴멸적인 피해는 화산재예요. 저기서 만들어진 화산재들이 편서풍을 타고 일본 전역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 30cm 이상, 높게는 60cm 이상의 화산재들이 일본 전역을 골고루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 화산재는 우리가 저 부석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현무암 위주야. 제주도 이쪽 이거는 네. 근데 독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 바다 밑에서 터지는 화산들은 감남암이라고 불리는 초록색 돌이나 그다음에 지금 노란색 부석 같은 이런 류의 돌들인 건데 이게 전부 다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화산재가 쌓여지게 되면 그 지역은 못 살아요. 땅 자체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기 전에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의 땅 자체는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후지산 분화 정도에서만 그치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 일본은. 큐슈 지하에 있는 초고대 해저 화산이 분화할 경우에는 이거는 한중일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에 지진 와라, 더 센 거 와라, 더 센 화산 터져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웬만한 걸로 끝내자. 작은 걸로. 그렇지. 눈탱이만 맞고 끝나자.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빨리 후지산이 분화를 하면서 정상으로 폭발을 하지 말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용암이 뭉글뭉글 새 나오면서 그 폭발이 아닌 용암 분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안에 잠재적으로 쌓여있는 에너지들을 풀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피해를 뭐 1,000만 명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어. 인명 피해부터 시작해서. 네. 재산 피해도 한 100조 원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어. 근데 아까 지금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규슈 해저 화산 지대에서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동아시아가 쫄망하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만일에 이러한 시기가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3, 4개월, 10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10월 달에 올림픽 지나가고 큰 거 안 터질 때, 이제는 올 3월 전후에서 또 한 번 분화기가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진하고 화산 폭발에 대한 징조가 올라오고 있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일산화탄소의 지금 후지산 주변에서의 집중적인 일산화탄소 관측은 이거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지 분화가 임박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체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열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오키나와 앞바다를 비롯한 큐슈 지역에 급격하게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마그마가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그마 방이 깨져서 이 바닷물하고 만나는 순간 이 통가 화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거대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 0.7% 정도 된다고 합니다. 0.7%에서 0.8%. 그러니까 에이, 그건 100%도 아닌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 큰 분화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최근 있었던 진도 8을 넘었던 한신 대지진 있잖아요. 그 고가차도 다 넘어가고 했었던 한신 대지진의 가능성이 0.018%였습니다.
그거의 50배인 거예요. 헐. 한신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보다 지금 방금 말한 규슈 분화가 일어날 확률이 50배 더 높습니다. 현재적으로. 어려운데. 네. 그리고 큰일 났네. 지금 일본에는 80개의 활화산이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한 아소산부터 시작해서 사쿠라지마산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 안에서 8개 화산이 동시에 분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 차라리 빨리 터져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오래 묵히지 말고 그렇지. 그래서 아까 빨리빨리 터져라.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고베 지역 대학교 교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초거대 분화가 일어날 확률이 0.9%지만 한신 대지진 발생 확률이 0.028%였다고. 그러니까 딱 50배, 50배는 좀 덜 되지만 40 몇 배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한신 대지진이 일어났었잖아. 네. 이거 안 일어난다고 0.9%라고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오키나와 앞바다에 물이 절절절 끓으면서 막 간헐천처럼 막 용천 현상이 일어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 뭐 피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이게 임박해 오면. 그렇죠. 이건 이제 국제적인 재난 대비를 위한 기구 또는 대책이 필요할 정도의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면 이러한 지진도 막을 수 있는 그렇다고 백두산처럼 지진 어떻게 막아요? 핵무기를 자연에. 갖고 가고 터트려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